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근 유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 억제 효과 여부로 파문을 일으킨 지 20여일 만입니다. 한때 육아공업계 1위를 달리던 남양유업은 어쩌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지 중소기업 학회장 지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남양유업이 또다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일단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 네. 그러나 지금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사실 경영권 뭐 대물림하지 않고 회장직 물러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네. 뭐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큰 어떤 뭐 이 시장에 네. 어떤 반응을 크게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로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당시에 그냥 짤막한 입장문 정도로 뭐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한 20여일 지나서 갑자기 이렇게 대국민 사과 카드를 꺼내든 것 좀 어떤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네, 뭐 식약처에서 일단은 지금 이게 소비자의 어떤 뭐 기만적인 어떤 이러한 또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또 가했죠. 네. 또 공장 영업 정지 또 뭐 세 달간 영업 정지라든가 네. 또 그다음에 이것이 사태가 사실은 이제 크게 좀 번지면서 사태의 위급함을 네. 이제 느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일단 사퇴를 했고요. 경영권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 그러면 이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 그런 뜻일까요? 네,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지금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이제 홍 회장님의 네. 지분 자체가 50%가 넘는 개인 지분이 50%가 넘는 네. 상태고 하기 때문에 아마 경영권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그 지분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은 물려주지 않아도 뭐 지분은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아들 둘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 보유 지분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네, 그 뭐 지분 부분들은 아마 뭐 물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어떤 뭐 국민들한테 어떤 이런 이 뭐 기억 속에서 조금 사라질 때가 되면은 네. 보통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진정한 어떤 반성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빠져 있어서 뭔가 좀 알맹이가 빠진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홍 회장 기자회견 직후에 남양유업 주가가 20%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한 9%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뭐 회장은 눈물을 흘렸는데 투자자들은 약간 환호하는 분위기. 자,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네. 주식시장?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사실 3주 전에 불가리스가 코로나의 영향이었던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주가가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 사실적인 어떤 무근이 좀 밝혀지면서 계속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 네. 주주들도 위기를 많이 느꼈을 거고 또 한편에 시장에서는 이번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가가 좀 더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네.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번이 대국민 사과 세 번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2013년 그 본사의 대리점 그 갑질 사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폭언도 하고 욕설도 하고 녹취록 판문도 터졌었고요. 자, 그때부터 큰 틀에서 좀 사세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8년 만에 주가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또 영업 이익만 봐도요. 자, 계속 흑자를 이어가다가 급격히 줄더니 결국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764억,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자,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자, 이 남양유업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실책이 있었다고 보세요? 남양유업의 그동안의 어떤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는 것들을 쭉 지켜보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대응 자체가 네. 늦게 대응을 합니다. 2013년 사건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응이 좀 늦었고 그러면서 그 소비자들이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던 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때는 또 한편에
이 대리점들이 네.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됐죠. 그래서 사실 본사가 잘못을 했는데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점들 그때부터 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네. 또 그 이후에 또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물론 뭐 동일 의견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은 네. 어떤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볼 때 남양유업의 어떤 기업 문화 이런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기업 네. 문화가 상당히 부족함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하나의 이 사건으로 터지지 않았는가 네. 싶습니다. 특히 남양유업 같은 회사는 무슨 큰 중장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쓰는 뭐 분유라든지 우유라든지 요구르트 같은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평판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야 하는데 좀 이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장 뭐 생활 필수화됐던 이러한 유제품들이거든요. 유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은 건강하고 소비자 건강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상품을 살 때는 소비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좀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뭐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 자체를 자꾸 실추시킴으로써 많은 소비자를 잃어버리는 이런 네. 문제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의 뭐 불공정 관행뿐만 아니라 또 회장 일가들의 그 여러 가지 좀 구설수, 자본 같은 것도 많았고 오늘 또 홍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언급을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013년 회사의 밀어내기 사건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이회 조카 황하나 사건 많이 부족했습니다. 뭐 조카의 그 마약 그 투약 혐의라든지 또 최근에 그 장남의 회사 돈 유용 사건 뭐 그런 것들을 좀 암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기업들의 평판 리스크는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또 문제잖아요. 이제 관건은 그런 위험 신호를 빨리 인지하고 대응하는 걸 텐데 앞으로 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말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아주 과감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소비자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다 반전은 현재와 같은 정도의 사과 가지고는 아마 그냥 끝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업이 과연 얼마나 위급하고 정말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기업 문화를 형성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리스크 관리는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에서 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위에 소통 부분들이 네. 충분하게 리스크의 어떤 문제점을 전달해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더욱 갖춰야 된다. 이제는 소비자들의 평판인 네. 잘못하면은 기업의 존폐가 네. 바로 존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제 회사에서 인식을 해서 그런지 지금 남양유업 보면요, 이 제품의 그 브랜드명을 숨기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본사 건물에서도 이제 기업 이름 대신 이 설립 연도를 더 크게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종의 뭐 홍길동 전략 같은데 이런 게 갖고 있는 뭐 또 다른 리스크는 없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네. 어떤 뭐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라면 그걸 내세울 텐데 좋지 않은 이미지는 감추고 싶겠죠. 소비자가 감추고 싶은데 문제는 진정한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든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바꿔서는 소비자들이 예전 같으면 그런 정보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보가 많이 이제 찾아내는데 소비자들이 아주 좀 익숙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쉽게 그런 어떤 감춰진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모습의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뭐 ESG에 대한 그 투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그 중에서 이 S, 이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그래서 또 다른 기업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그런 사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ETY 이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